네, 자, 관찰직이시고요. 경험과제하고 경험과제는 인공지능 도입입니다. 인공지능 도입은 앞에서 몇 분이 좀 발리고 가셨죠? 아까 보셨죠? 네, 네, 저 앞에 전체를 뒤엎지 않도록 합시다. 자, 일단 네, 경험과제 잠깐 눈에 띄는 것만 좀 보겠습니다. 네, 통관 감시국, 통관 정보. 나름 또 유니크한 거 고르셨네요. 이야, 뭔가 예, 좀 있어 보이는 거 적으셨어요. 이유는 모르겠고 뭔지는 물어는 볼게요. 물어봐 달라고 막 그냥 뭐 몸부림을 치시네요. 물어봐 드려야죠. 스페인어 했다. 오케이. 홍보대사 했다. 뭐 오케이. 뭐 템버스 뭐 됐고. 유연한 적응력. 어이구 고깃집. 예. 어이구 많이 해봤다. 예. 또 명품 가방 든 아줌마들이랑 또 악다구니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좋은 눈에 띄네요 아주. 이런 게 눈에 띕니다. 네, 그렇고요. 상황 과제 어떻게 할지 예,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 이게 안 된다니까. 참 전담기구 뭐 이렇게 겉절이로 가셨네요. 음, 시민신고단 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 배너로 만들겠다. 또 이런 거 하나는 그래도 조금 뭔가 쓸모 있다니까 하나 적으셨네요. 자 방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겉절이만 지금 쓰셨는데 그래도 뭐 면피용으로는 조금 몇 가지를 챙겨 놓으시기는 했네요. 제가 볼 때는. 오케이? 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땡님 관세직 지원하셨는데요. 어떻게 관세직을 지원하셨습니까? 저는 저의 주 전공인 국제통상학을 공부를 하면서 무역과 국제사회에 대한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또 국제법과 또 국제무역론 등을 수강을 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이 더 나은 환경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프라 구축과 또 관련된 사업을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고 또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관세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세직 준비를 하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관세직 공무원으로서 가장 큰 업무라는 것을 깨달아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부서 중 하나인 통관감시국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그런 또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죠? 예. 뭐 저희가 국경수 하는 건 아시죠? 네. 우리가 뭐 기업별 뭐 지원도 물론 하긴 합니다만 예, 주 업무는 거기는 아니죠. 네. 뭐 근데 통합감시국 지원하셨다고 하니까 뭐 많이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희망 업무는 뭐 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통관감시국은 통관과 관련된 자료를 좀 분석하고 또 그런 종합 관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보세구역을 지정하고 또 관리하며 들어오는 수출입 물품의 하역이나 입항과 관련된 물류 관리도 하고 또 인천공항 본부 세관에 있는 통관감시국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물품을 감시하여 불법 물품이나 위해 물품을 반입을 차단해 원활한 물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네, 참고했습니다. 누가 이거 외우셔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잘하셔가지고 외운 줄 알았어요. 네, 그럼 본인이 뭐 이런 업무를 잘하실 수 있는 뭐 장점, 역량, 뭐 여러 가지 경험 노력하신 것 중에 어떤 게 뭐 이런 업무에 좀 더 맞다 생각을 하십니까? 저의 장점은 책임감입니다. 저는 제가 맡은 업무를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또 우선순위를 체크를 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을 또 이렇게 잘 관리를 하여 시간 대비 좋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책임감을 통해 제가 얻은 성과 중 하나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전공 심화 과목을 수강했었을 당시 심화 과목이어서 그런지 다른 과목에 비해 훨씬 어려웠습니다. 또한 조별 과제를 수행했을 때에도 다른 조원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자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그런 조별 과제를 끝까지 다 하고자 빠르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고 또 발표하기 전까지의 스케줄을 좀 꼼꼼히 세워서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하여 과제 완성도를 높여 나갔고 또 마침내 다른 조들에 비해 우선적으로 과제를 제출해서 교수님의 칭찬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이고,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관세직에 도움이 될 분이 여러 가지 경험 적어주신 것 중에서 예, 본인이 희망 관세직이나 혹은 희망 업무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뭐 역량, 경험, 노력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관세직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 중 하나가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문성을 얻기 위해 제가 한 노력은 외환 전문역 2종과 무역 영어 1급을 딴 것입니다. 관세직 공무원은 관세 국경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또 사회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역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아야 하고 또 영어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역 실무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의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부수적이지만 스페인어 부전공을 통해서 영어권 국가뿐만 아니라 스페인어권 국가와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싶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통관 보세 입항 위에 물품 뭐 이런 통관 감시국 업무가 이게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업무는 아닐 것 같죠? 느낌이? 네, 맞습니다. 뭐 현장 업무인 건 잘 아실 것 같고요. 물론 뭐 책상에서도 일을 합니다만, 그죠? 네. 뭐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좀 거칠고 힘들고 좀 뭐 상대하는 이쪽 분들이 그렇게 썩 뭐 이렇게 이게 뭐 조곤조곤 하실 분위기는 조금 아닐 수 있죠, 그죠? 뭐 험한 분위기도 뭐좀 많이 나올 테고요. 네. 뭐 괜찮으십니까? 그런 거? 공부만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 저는 정말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아르바이트 경험을 바탕으로 저와 함께하는 동료분들을 또 믿고 또 강단 있게 원칙대로 수행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전공 심화 과목만 열심히 하시고 뭐 영어 무역 공부 열심히 하시고 뭐 외국어 열심히 하시고 그래가지고 현장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렸어요. 뭐 아까 뭐 강단이 있다 하셨는데 뭐 어떤 거가 본인이 강단이 있다는 겁니까? 어, 음, 저는 일단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또 손님분들을 많이 대응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을 당시에 인터넷으로 티켓을 구매를 하시고 상영 시간보다 1시간 뒤에 오신 어르신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저에게 영화관 시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 환불을 해달라고 화를 내셨고, 저는 그분께 영화관 하루 전체의 상영 시간표를 보여드리면서 시간표에는 문제가 없고, 또 이렇게 시작 시간보다 1시간 후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상 환불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너무 강력히 환불을 원하셔서 저는 앞뒤 사실관계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매니저님께 전달해 드렸고 다행히 매니저님께서는 환불을 해드리라고 하셔서 환불을 해드리면서 관련 규정을 한 번 더 말씀해드린 경험이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살면서 가장 좀 여러 가지 경험 노력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어떤 것이고 어려웠던 일은 좀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경제 수학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과목은 영어로 진행이 되던 수업이었고, 또 제가 고등학교 때 어려워했던 다변함수의 미분을 다루는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자 고등학교 때 풀었던 문제집을 다시 꺼내보고, 또 EBS 무료 강의를 시청을 하면서 한국어로의 개념을 다시 다져보고,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입을 해보았습니다. 음, 이렇게 철저한 예습과 복습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또 좋은 점수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네, 뭐 관세청 업무 정책도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것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던 뭐 관세청 업무 정책 어떤 게 좀 있던가요?
저는 전자상거래 특별통관과 관련된 사업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300만 건에서 2022년 9600만 건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에 발맞춰 관세직은 음,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국내 입항일을 갖다는 이유로 합산과세되었던 부분을 또 개정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 세계의 세관에서만 가능했던 목록 통관 수출을 전국 세관으로 확대를 해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수출입 기업들의 통관이나 물류비 절감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뭐 해외 직구는 면세가 얼마까지죠? 음, 해외 직구 면세 한도 15만 원, 30만 원입니다. 어, 맞습니까? 얼마 전에 올랐잖아요. 미국은 다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800달러인가요? 뭐 나중에 문제 끝나고 가시면서 스마트폰 돌려받으실 거잖아요. 네, 면세 한도 이렇게 치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자, 상황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뭐 블라블라네요. 요즘 뭐 이런 걸 알아야 되는 시대라 좀 피곤하기는 한데 뭐 아무튼 뭐 어떻게 뭐 쟁점 사항이 뭔지는 알겠죠, 그죠? 본인은 네, 인공지능 써봤습니까? 챗 GPT 뭐 앱도 있고 그러다던데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수험 시간이라 뭐 그러실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좀 그거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저는 해외와 민간 기업이 AI를 도입한 사례들을 조사해보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I를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관련된 데이터가 많은 항목부터 또는 국민분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AI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AI를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민원팀의 우려 사항처럼 신뢰성 저하 문제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개인정보를 침해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신뢰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못된 정보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전담 기구를 마련을 하여 꾸준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AI가 답변하지 못한 부분을 답변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면 당연히 오류 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신고단이나 또 신고 제보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AI를 이용하기 전 국민분들께 AI 이용과 관련한 알아야 할 사항을 배너로 만들어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에는 이러한 AI가 더욱 발전하고 더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AI 기술 경진 대회를 아니,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너무 막 실시하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요. 네, 뭐 문제 지금 뭐 이렇게 산으로 가시는데 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뭐 구글 할 때 보면 키워드 검색 같은 거 넣잖아요. 많이 네, 해보셨죠? 검색창에 넣는 거. 네, 그죠? 단어나 뭐 문장도 넣지 만약에 그냥 문장으로 넣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대화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문제 나와 있듯이. 네, 그죠? 네, 해외 직구 얼마인지 알려줘. 지금 제가 답변을 하는 거죠. 네, 뭐 그런 거는 되게 정확하게 나온다고 해요. 네, 그죠? 네. 이런 물품의 땡땡 물품 관세 얼마인지 알려줘. 뭐 이런 것도 뭐 저런 정보에 기반한 건 거의 곧잘 다 거의 다 맞춘다고 해요.
하지만 틀릴 수 네, 있잖아요. 네, 관세청 홈페이지에다가, 그죠? 예. 챗GPT한테 인공지능에게 물어보세요라고 그중에 검색창 하나를 달아놓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뭐 한 5초 만에 딱딱딱 이렇게 해줘요. 네, 문장으로. 네, 되셨죠? 그 서비스는 관세청이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네, 뭐 관세청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인공지능이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답변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관세청에서 그 물어봤는데 만약에 틀린 답변을 했다고 칩시다. 아까 본인처럼 일산도를 잘못 알려줬어요? 네, 관세청은 책임은 없어요. 네, 하지만 관세청이 물어봤더니 그렇게 인공지능이 답해줬어? 라고 하면 관세청이 답한 것처럼 될 거잖아요. 네, 그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네, 관세청 콜센터에다가 전화를 하면 관세청 콜센터 직원은 그걸 전문적으로 공부하시고 답변을 찾아보시고 답변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뭘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부처별로 단계적 도입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류 가능성이 적은 부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류 가능성이 적을 부처가 어디입니까? 아, 예를 들면, 단순 답변만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부처가 분야부터, 뭐 관세청? 국세청? 뭐 어디 예를 고용노동부? 들면, 뭐 어디요? 우리 기관에서 문제는 우리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일단. 뭐 본인이 수석 기관이면 뭐 관세청이라고 할게요. 네, 오케이? 네, 그러면, 문제 좀 다시 음, 한번 볼까요? 오케이? 저작권 개인정보 침해는 좀 나중에 합시다. 이건 복잡하니까. 오케이? 없다 치고 신뢰성 보장 못한다고만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일단은. 네, 그죠? 공신력에 해가 될 것을 우려합니다. 이 우려점을 해소를 해야 되겠죠? 다시 뭐 네,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어떻게 할지? 저는 그러면 AI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먼저 정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또 잘못된 정보가 도출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사용할 수 있게끔 배너를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좀 해야겠죠. 뭐 물론 상당 부분 많이 맞대요. 그게 뭐 이제 멍터리는 아닌가 봐요. 저도 안 해봐서 네, 모르겠는데, 네, 그죠? 본인 아까 네, 일을 면세하는데 못 맞췄잖아요. 얘는 맞춘단 네, 죄송합니다. 말이에요. 네, 그죠? 네, 하지만 가끔 틀릴 경우도 있으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배너로 맞습니다. 알리겠다? 네, 그때 이제 뭐 그건 그건데 이게 뭐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고 해요. 네, 그러면 그래도 조금 정확한 정보를 좀 내주면 좋잖아요. 국민들도 편하시고. 네, 저희 맞습니다. 부처에서도 뭐 민원팀들이 그 고급 인력이 전화 받는데 쓰지 않고 더 좋은 효과적인 업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그리고 좀 정확한 답변을 하려면 하게 좀 도와주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쪽 어, 업체한테 좀 자료도 좀 주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 뭐 알려주셔서 이런 거 감사합니다. 좀 학습을 좀 하게 하시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좀 정확도를 좀 높이면 좋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이런 노력을 한다고 치고요. 예. 뭐 뭐 나머지 건 묻지 않을게요. 그냥 간단하게만 할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도입이 됐을 때 문제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외에 다 좋은 것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래도 지식재산권의 침해나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게 저는 또 이런, 뭐 100% 막을 수는 없어요. 그죠? 어차피 네, 생기다 보면 뭐 천 건에 한 건, 두 건 뭐 생길 수 있죠. 당연히.
근데 네, 그렇게 생기면 원래 맞습니다.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100%는 없지만 뭐 사후에라도 좀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게 좀 필요하겠습니까? 어, 일단 저는 이러한 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시민신고단이나 아니면 신고 제보 시스템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음, 또한 적발이 되고 나면은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침해 사례를 좀 제보도 받고 또 이런 것들은 좀 그러지 말라고 또 해당되는 인공지능 업체에도 좀 알려주고 좀 그래야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똑같은 실수 안 하게 뭐 저희가 뭐 관세청이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피드백을 좀 그런 피드백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마지막 질문이 챗GPT 써봤냐? 관세청에서 어떤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냐? 라는 질문지에 나와 있는데 본인 안 써봤다면서요? 아, 네, 아직 써보진 못했습니다. 나중에 써보고 그러면 예, 현직 오셔서 꼭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렵다. 먹살 잡고 하드캐리. 아까 봤다며. 왜 그래요? 왜 저를 미워하고 그러세요? 아주 그냥 천연덕스럽게 그냥 자기 얘기만 그냥 주구장창하네. 그죠? 아몰랑이잖아, 아몰랑. 아이, 아몰랑! 말하세뭐 먹살 잡고 하드캐리 하든지 말든지 뭐 그런 건가요? 아, 아닙니다. 자, 그러면 벌로서 5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 결론 딱 내서 5문장 깔끔하게 5문장 정리법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선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고 나서 신뢰성 문제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 또 저작권 침해 문제를, 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는 국민분들이 이용하시기 이전에, 어, 알아야 할 사항들을 배너 형식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I 인공지능을 관리하고 있는 기업에게 뭘 알려준다는 관세, 얘기다 빠져먹었고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음, 만원빵이요? 틀리면 만원입니다. 어, 끝. 자, 시작하십시오. AI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게 되면, 어, 국민의 신뢰성 저하 문제와 또 개인정보 침해 문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국민분들이 AI 기술을 이용하시기 이전에 AI와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배너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AI를 관리하고 있는 기업에게 컷. 관세처를 되어 있는, 똑같은 얘기 반복한 거인 거 알죠? 네?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지금 문장 만들어 놓고 문장 꺼내 갖고 똑같이 하잖아요. 네, 반대 신뢰성이 오래가 되니 신뢰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일단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색하시기 전에 검색창이든 그 뭐 배너든 이 정보는 인공지능이 수집하여서 판단한 정보이지 저희 기관의 공식적인 답변과는 다를 수 있다. 사실 확인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예, 별도로 사실 확인을 거쳐달라 라는 류의 안내 멘트를 반드시 넣어서 국민들이 기관의 공식적인 정보이지 않지라는 오해를 좀 하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색 결과에 따라서 일부 오류가 난 정보가 있을 경우 인공업체 업체에다가 해당되는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해서 인공지능이 정확한 정보를 학습해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죠? 예, 하는 조치도 꾸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워요? 응? 아, 아닙니다. 어려운 말 했어요, 제가? 하나도. 자, 알았어요. 10,000원. 이따가 나중에 저기 과천에서 받으러 갈게요. 면접장 앞으로. 네. 왜?
아니요, 내, 좋아요. 내기는 내기잖아. 네, 맞습니다. 어? 네. 네, 네. 어, 제가 벌금 모아서 강남에 빌딩을 지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아. 받으러 아, 갈게요. 좀 정리를 좀 네. 해요, 오케이? 다른 네, 거는 뭐, 경험 과제는 무난하게 하셨는데요. 그죠? 일단, 네, 저 외워서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좀 경험된 경험 역량 물어봤잖아요. 네. 관세직으로서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뭐 이런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왜 길게? 관세직으로 뭐 도움 됐냐 그러면, 뭐, 무역 전공도 했다. 영어 뭐, 또 배웠다. 무역 이거 또, 뭐, 뭐 공부했다. 뭐 관세 측은 아니 관세에 직접적이진 않지만 제가 현장 업무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알바도 또 졸 많이 뛰어봤다. 네, 이거 해서 여기서 좀 뭐 다양한 적응력도 있고 좀 근성도 있고 그래서 현장 업무 나가더라도 그죠? 뭐 기죽지 않고 열심히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조곤조곤. 네, 맞습니다. 그 앉아가지고 외운 얘기를 뭐 해? 그 열심히 와. 그래서 이 얘기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군. 꼭 관찰적이 필요하군. 뭐 그러겠어요? 그런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 왜 이렇게 핀트 없는 얘기를 길게 듣냐고. 또 물어보게 만들잖아. 똑같은 질문을. 이 질문 받았을 네.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잘못됐다 싶었어요. 왜 또 물어보겠어? 왜 헛소리 하냐? 이런 얘기죠. 물은 말에 대답 안 하고. 네 모르니까 외운 네, 얘기를 왜 하고 앉아있냐? 이런 얘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됐어요? 네, 아니, 그럼 제가 현장 업무에서 강단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얘기를 해봐라. 아니,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듣냐고. 두 문장이나 세 문장 이내로 끝날 얘기 같은데. 네, 그죠? 어려움을 뭘 네, 극복해 봤냐 그랬더니 또 공부 얘기야. 에? 네, 아니, 현장 업무 하겠다는데 공부.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네, 아니, 그래서 지금 본인이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통을 쳤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해봤다. 별별 사람들 많이 만나봤고, 그죠? 어디 알바 네, 던져놔도 다 잘할 수 있고, 그죠? 네, 그렇잖아요. 이 고깃집 같은 거 요즘 뭐 편하게 무슨 애들 과외하고 이런 거 안 했다. 응? 네, 뭐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네, 또 자꾸 외운 걸 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딱딱 정리해서 그저 기대하는 답변을 해주기를 바래요. 오케이?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아니, 뭐 나쁠 건 없는데, 그죠? 네, 어? 네, 이게, 예? 뭐 이런 얘기들, 환불 얘기도 뭐 관세적 얘기를 좀 메인으로 항상 좀 쭉 깔아놓고, 그 다음에 무슨 이런 걸 하네, 저런 걸 하네, 이런 건 서브로 가야 될 얘기 같아요. 그죠? 네, 우선순위를 좀, 경험의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오케이? 네, 네. 그러니까 이 경험 하나 가지고 막 늘려서 얘기하는 걸 답변이라고 하지 마요, 제발. 네, 오케이? 짜잘은 그래도 네, 열심히 여러 가지 묻혀서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 경험은 약간 현장 업무를 관련된 얘기니까, 그죠? 현장 업무가 내가 네, 좋아하는 적응력이 좋다, 뭐 이런 얘기. 또 관세적으로 기본으로 무역도 했고, 이것도 했고, 스페인어도 할 줄 알고, 그죠? 이런 부분도 네, 공부했고, 뭐 이런 얘기를 먼저 좀 깔아놓고 해야 되지, 그죠? 물론 면접에 네, 쓴 내용을 보기는 하지만, 네, 오케이? 질문? 네. 저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정부가 대학이랑 MOU 계약을 체결하는 게, MOU 계약이 뭔지 찾아봤더니, 본 그냥 계약을 우리 잘해 체결하는 사람? 봅시다예요. 아, 네 말도 들었고 서로 뭐 원칙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너한테 얘기했다. 니도 나한테 원하는 걸 얘기를 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네네, 대충 그 얘기를 듣고 자, 그래 뭐 서로 좀 비슷하고 좀 맞을 것 같으니 앞으로 그럼 얘기를 진작에 잘해 봅시다. 가 네. MOU예요. 아, 네네. 법적으로 아무 구속력이 없는. 아, 네. 이해했어요? 아,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견은 없는 정도예요. 그죠? 안 돼! 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뭐 디테일은 확인을 해야 되지. 계약이 가기 전에. 네. 아, 됐습니까? 네네, 양해, 알겠습니다. 양쪽이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양해, 오케이? 네, 양측이 다 서로 간에 뭐가 원하는지 이해했다, 오케이? 네, 네, 각서, 알겠습니다. 그 해는 거를 메모로 남긴다.
이해했다는 음, 사실 자체를. 네,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오케이? 네, 이런 걸 감사합니다. 왜 얘기하고 있어야 돼? 뭐 나의 지적 수준을 좀 시험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 쓸 때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알긴 MOU는 알았,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냥 아, MOU 100장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계약도 아니고 아무 구속력도 없고. 오케이? 네. 그 네, 실적을 포장할 알겠습니다. 때 MOU를 얘기하는 사람은 실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 이해했어요? 네네. 됐죠? 네, 그 감사합니다. 뻥카용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마치 계약을 한 것처럼. 오케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하여간 본인 자랑을 좀 정리를 좀 해요. 알겠죠? 이렇게 막 대본 외우지 마시고. 네, 알았죠? 네, 예, 10,000원은 꼭 가져오십시오. 네, 인천 서관 아는 사람 많아요, 저. 네, 진짜 많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본부 서관 포함해서. 사람이. 아싸.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